70을 넘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장면은 큰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지 못했던 순간들입니다. 싫다고 말하지 못했던 관계, 원하지 않는데도 고개를 끄덕였던 선택, 용기 없이 넘겨버린 기회들입니다. 그때는 참는 게 성숙이라고 믿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포기의 기록처럼 남았다는 걸 알았죠.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는 생각보다 길게 갑니다.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생각, 이 나이엔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기준에 자신을 맞추고 살아왔습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 남들이 이해할 만한 길을 택해 살아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 선택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70살이 넘어 가장 아픈 건 실패가 아니라 시도조차 안 해봤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정서주입니다. 바람 바람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낯선 바람아. 덧없는 한 세상 답답한 마음을 너는 달래주려나. 세상에 지쳐 울고 싶은 날 나는 바람이 되어 한없이 위로가 되는 당신 곁으로 가서 참아온 눈물을 섞고 싶구나. 바람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낯선 바람아. 떠나간 세월 내 청춘처럼 너도 떠나가느냐. 마음이 다쳐 울고
끝없는 한 세상 답답한 마음을 너는 달래주려나.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70이 되니까 드는 생각들이 참 다양하고요. 지나온 시간들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그런 자조감에 가끔은 무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정서주의 노래 바람아에 담아서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시를 감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제 첫 시집 속의 시를 읽어보고 추억에 잠겨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읽어볼 시는 이 시집의 제호로 사용된 남겨진 사랑을 위하여라는 시를 먼저 읽어봅니다. 남겨진 사랑을 위하여. 여기용. 아침 일찍 밤새 내 집 앞을 다녀간 낙엽을 보았습니다. 나에게 하고픈 말이 있어 왔다가 불 꺼진 창을 보고는 뜰 앞에 누워 밤을 보냈나 봅니다. 부스럭거리는 몸짓으로 아침 인사를 하는군요. 양집하는 곳으로 쓸어 모아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주고 받습니다. 아직도 하고픈 일들이 많은데, 아직도 하지 못한 사랑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랑을 가슴에 안고 가야만 하는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꿈 이루고 가니? 아니. 그럼 그 마음 아파 어쩌려고. 내 작은 꿈과 사랑 내가 떠난 자리에 놓고 가는 거야. 담담한 그 표정이 무척 아름답게 보입니다. 난 아직도 아파서 이렇게 슬퍼하는데 사랑은 그렇게 남겨주고 가는가 봅니다. 오래도록 가슴속에 울림으로 남을 그런 사랑을 남겨주고 가나 봅니다. 네, 이 남겨진 사랑을 위하여는 사실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쓴 시고요. 그렇게 사랑을 남겨주고 가는 그 모습을 떨어지는 낙엽에 비유해서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진 자리에는 쓸쓸함과 고독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사이사이 깊은 내용은 그 떨어진 자리에 다시 올 아름다운 미래를 남겨놓고 가는 거죠. 새봄에 필 파란 잎 그리고 아름답게 필 꽃을 남겨놓고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할머니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사랑,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사랑 가슴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오두막집이라는 시 읽어봅니다. 오두막집. 여규용. 오두막집 까만 밤이 조용히 산골짜기에 내려앉으면 먼 산의 부엉이 운소리 조용히 창문을 흔듭니다. 살며시 내 맘에 찾아드는 그리운 님의 모습, 별빛 반짝이는 먼 하늘 저편으로 기러기 날갯짓하며 사라져갑니다. 내 마음이 날개를 쉬는 곳, 힘든 삶의 여정에서 꿈과 사랑을 키워가던 곳, 지금도 달빛에 실눈을 뜨고 조용히 엎드려 숨죽이고 있는 곳, 바로 고향 하늘 아래 내 꿈터 오두막집. 언제나 내 마음은 그곳을 맴돌고 있습니다. 네, 이 시는 문득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집이 그리워서 눈 감고 그 시절 그런 고향집의 풍경을 조용히 음미하면서 써본 시입니다. 지금은 그 집이 사라지고 없다고 해요. 다 헐려지고 빈 공터만 남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다시 찾아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제 고향은 아주 시골 깡촌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낯설지가 않았죠. 깜깜한 밤에 부엉이 우는 소리 들리고 가로등 불빛도 없는 그런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면 가느다란 달빛이 제 주위를 맴돌고 있는 모습을 많이도 보아왔습니다. 문득 그런 오두막집이 그리워지는 오늘입니다. 그땐 사실 오두막집은 아니었어요. 빨간 기와집인데 그 동네에선 제일 크고 멋진 집이었지만 그냥 오두막집이라는 작은 그런 이미지로 제가 형상화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당신이 그리운 날이라는 시 읽어봅니다. 당신이 그리운 날, 여기용. 그날은 몹시도 추웠습니다. 살을 에이듯이 부는 겨울바람이 그러지 않아도 당신을 잃은 슬픔에 힘든 날을 더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온 대지는 하얗게 눈으로 덮이고 하늘은 온통 잿빛으로 물든 날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불결한 것들을 차마 눈으로 보기 싫은 듯 그렇게 하얀 눈이 많이도 왔었습니다. 평소에도 그랬듯이 깨끗하게 마지막 가시는 길을 가고 싶으셨나 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렇게 가신 마지막 날입니다. 하얗게 웃으시며 날 보듬어 주시던 모습이 그리워 눈물 짓는 그런 날입니다. 하늘을 보며 그 곱던 모습 가슴에 다시 새겨 봅니다. 네, 이 시는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 제가 추운 겨울날 학교 갔다가 오면 꽁꽁한 손을 가슴에 품어서 이렇게 따뜻하게 녹여주시던 그런 고마운 마음이 이 이미지로 남아서 있었는데, 돌아가시던 날 이렇게 하얀 눈이 많이도 왔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눈, 하얀 눈, 다 이제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다 잊고 깨끗하게 살라는 뜻으로 눈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마지막 가는 날을 장식해 주지 않으셨나, 저에게 남겨주지 않으셨나, 이렇게 희망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돌아가셨던 그 날, 그 풍경이 가슴에 아릿하게 남아서 썼던 시입니다. 자, 다음 시 읽어봅니다. 겨울 조약돌이라는 시입니다. 겨울 조약돌, 여기용. 차가운 바람에 알몸을 떨고 있는 조약돌, 햇살 퍼진 동구박 느티나무 길게 그늘 들이울 때까지 하얀 얼음옷 입고 눈물 짓는다. 짧은 시지만 사연이 많은 시, 뭔가 좀 이렇게 그리움을 담아놓은 그런 시 같지 않나요? 자, 지금 남겨진 사랑을 위하여, 오두막집, 당신이 그리운 날, 겨울 조약돌, 이렇게 네 편의 시를 연속해서 이어서 읽으면서 그때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참 아득한 세월이 흐른 지금은 이런 시를 읽으면서 그때 내가 이랬지, 이런 마음이었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위로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며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현이 부릅니다. 못난 놈.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달인 뻗고 잘 자니, 자식 낳았다고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먹고 그 몫을 신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일 더하기 일은 그리 가르쳤건만, 구구단 밤에 배웠더냐 못난 놈.
가지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달인 먹고 잘 자니 자식 낳았다고 잔치 벌리신 애기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 먹고 그 몫을 신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건만 속귀에 경일기냐 못난 놈. 속귀에 경일기냐 못난 놈.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방금 들은 노래 박지현의 못난 놈, 이 노랫말 속에 들어있는 그런 못난 놈이 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서 살아왔는데요.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진짜 못난 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크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 남겨준 사랑을 위하여 살아온 삶이 그렇게 헛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어머니 같은 당신이라는 시 한번 읽어봅니다. 어머니 같은 당신. 여기용. 당신은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당신은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도 좋습니다. 어머니 같은 당신이 있어서, 어머니 같은 당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나도 좋습니다. 당신이 그랬습니다. 당신은 나의 어머니이고 누이이고 연인이고 친구라고. 얼마나 좋은지 일찍이 없었던 기쁨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의 파랑새입니다. 꿈이었지요. 이런 희망이었고 친구들이 엄마 품에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생각이 나네요. 자, 다음 시 또 읽어봅니다. 망망대해 그리고 갈매기라는 시입니다. 망망대해 그리고 갈매기. 여규용. 끝도 보이지 않는 바다는 마치 인생과도 같다. 수평선 멀리 떠오르는 해를 보며 탄성을 지르다가도 발밑에서 출렁이는 높은 파도에 화들짝 놀라 심장의 울림이 커지기도 한다. 나는 가끔 그런 바다 위를 나르는 갈매기가 되고픈 꿈을 꾸곤 한다. 날다가 힘들면 잠시 바다 위에 내려앉아 그 일렁임에 몸을 맡기고 성냄도 욕심도 없는 평화로움 속에서 동쪽인지 서쪽인지 방향도 잠시 잊은 채 살고 싶다. 근데 이 시는 우리 특히 남자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부대끼는 다양한 생각들, 그리고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특히나 많이 이렇게 가슴에 와 닿을 때 다 내려놓고 이렇게 내가 망망대해를 바라보는 갈매기, 그리고 그 위를 나르는 갈매기, 그런 자유를 얻고 싶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힘들면 가끔 이렇게 쉬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저는 이렇게 시 속에서 잠깐씩 쉬어가고 그랬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시는 술이 그랬다라는 시입니다. 술이 그랬다. 여기용. 혼돈 위 시계바늘 초침도 방향을 잃은 듯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시간이다. 바람도 비도 그들도 미처 펼쳐보지 못한 춤서위를 보는지 차츰 잦아들고 개슴츠레 웅크린 술 기운을 불쌍한 듯 어루만진다. 아하, 술이 그랬다. 얼콰한 얼얼함이 가슴으로 밀어오를 때 그 술이 나를 달래주고 있었다.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이어지는
함께 부르는 흥얼거림의 합창소리, 그것이 시가 되고 글이 되고 종래에는 어린아이가 되었다. 술이 어린아이가 되었다. 술 속에 내가 있었다. 이 시는 한문연이라고 한국문인연합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 제가 소속해 있을 때 강화도에 이렇게 1박 2일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못 먹는 술 몇 잔 받아 마시고 어린애처럼 이렇게 즐겁게 재미있게 보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생각에 바로 그때 집에 와서 이렇게 썼던 시입니다. 원래 저는 술을 못 먹는 체질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술을 좀 먹었어요. 그래서 참 횡설수설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또 어울려서 어깨동무하고 노래도 부르고 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바다가 그리운 외포리라는 시입니다. 바다가 그리운 외포리, 여규용. 바로 앞이 바다인 곳, 그러나 늘 바다를 그리워하게 하는 곳, 외포리. 그곳에는 밤새 비가 내렸다. 별빛 같은 비가 내렸다. 아침이면 신기루처럼 사라질 어쩌면 달고 다른 고무신처럼 느껴지기도 한 그곳 외포리 바닷가. 왁자한 소란스러움에 다시금 정막에 잠길 풍경이 가슴속 뜨거운 열기로 모닥불을 일군다. 타닥타닥 모닥불 타들어가는 소리, 아마 그것은 시들어버린 낙엽 같은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의 소리일 것이다. 종일 흙탕물 같은 바다 위를 소란스런 바람이 되어 헤매어 본 하루. 바다가 바로 앞인데도 늘 그리운 것은 왜일까? 늦가을 햇살이 내려앉은 외포리는 그런 내 마음을 알까? 이 외포리가 바로 앞에 술이 그랬다 시에 나왔던 그곳입니다. 강화도 외포리. 거기에서 그날 밤 이렇게 1박 2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왁자하게 시끄럽게 놀았는데 그 외포리, 우리가 묵었던 그 집은 덩그러니 조용하고 고즈넉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풍경을 보는 그 기분이 굉장히 참 가슴에 와닿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비가 내린 후에 아침 풍경은 참 산뜻하고 좋죠. 자, 그렇게 아침을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시마당을 마칩니다. 읽으면서 그때 그런 감상에 젖어보기도 했고 지난날의 그런 추억에 젖어보기도 했습니다. 참 소중한 시간이었네요. 자,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명웅입니다. 바램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읽어볼 시는 고향 골목길이라는 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고향 골목길, 여기용. 고향 골목길, 어릴 적엔 어스름한 달빛에 더듬어 가던 길이었는데 이제는 가로등이 불 밝히고 내 가는 길 앞장서 준다. 저만치 마을 어귀쯤 누렁이 한 마리 튀어나올 법한데 정성스레 쌓아 올린 돌담이 누런 호박덩어리 하나 날 반겨줄 법한데 흙먼지 밟으며 찾아선 고향 골목길엔 추억 속의 기억은 기척도 없다. 네, 이 시는 고향을 찾았을 때 그 느낌을 적어본 시인데요. 가로등이 없던 길에 가로등이 생기고 그렇게 많이 바뀌었지만 이제는 그 고향 골목길에는 나를 추억해줄 그런 기억은 사람도 그렇고 다 사라지고 새롭게 변한 그런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볼 시는 입 떨어진 자리라는 시입니다. 입 떨어진 자리, 여기용. 거기엔 누구도 알 수 없는 꿈이 있다. 말라 비틀어진, 그래서 더 옹골진 모습뿐인 그 자리엔 누구도 알 수 없는 꿈을 감추어 두었다. 봄부터 가을 잎이 질 때까지 보고 듣고 감추어둔 강가의 모래알 같은 사연들, 단단한 껍질 속으로 더 단단하게 누군가 볼까 두려워, 누군가 꺼내어 버릴까 조심스러워 떨어진 흔적만 남기고 안으로 갈무리하였다. 잎이 떨어진 자리엔 언젠가 모를 기다림에 아무도 모를 꿈만 감추어 두었다. 제가 낙엽이 떨어진 자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속에는 낙엽이 경험을 했을 다양한 그런 사연들을 잘 갈무리해 두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갈무리해 둔 그런 사연들이 새봄이 되면 또 새로운 잎으로 희망을 가지고 또 피어나고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렇게 자연이 변화하면서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단단하게 지켜올 수 있었고 또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감해봉 정상의 들국화 읽어봅니다. 감해봉 정상의 들국화, 여기용. 감해봉 정상에 아침 저녁으로 이슬 맞으며 하얀 들국화 무리가 꽃을 피웠다. 얼마나 좋을까. 먼 산 바라보며 갸웃갸웃 고갯짓, 그리운 님 기다리듯 피어난 꽃잎. 자연은 어디든 사랑하는 자리에 이렇게 꽃을 피우고 그리움을 남긴다. 바위 틈 작은 소나무 옆으로 삶이 힘든 사람들이 쇳방살이 하듯 옹기종기 모여 핀 들국화 몇 송이, 눈부신 산 정상의 햇살에 이제는 고달픈 삶이 아니기를 바라본다. 이 높은 산 위에도 꽃들을 위로하는 벌들이 찾아줄까? 정상을 떠나기 전 잠시 내가 벌이 되어 숨겨진 오랜 기다림을 카메라에 담는다. 네, 이 시에 나오는 감해봉은 주황산 자락에 있는 산봉우리 이름입니다. 제가 등산을 많이 다녔는데 언젠가 이 주황산을 종주하면서
올라와서 내렸던 그런 감해봉, 그 정상에 하얀 들국화들이 무리로 피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또 실어 남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높은 산 위에도 벌들이 찾아줄까 했는데 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의지하면서 이 높은 곳에서 참 예쁘게 살아가는구나라는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을이라는 시 읽어봅니다. 가을, 여규용. 바람이 분다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가을바람이다. 계절이 가을로 접어드는 요즘 텅 빈 알맹이 없는 열매만 가슴속에 수북하게 쌓인다. 풍성했던 여름의 푸름도 까칠하게 말라버린 메마른 몸 남겨두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 아침 저녁으로 재촉한다. 세월이 가고 이렇게 변함없이 계절이 바뀌어 가는데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있는 때묻은 시절의 추억은 변하지 않는다. 간다고 이야기도 없이 아침낮을 문지방을 나보다 먼저 앞장서 나서는 가을바람에 눈부신 햇살도 밉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실눈 겨우 뜨고 바라보는 저 먼 곳, 내 시선이 머무는 그곳, 버리고 비우고 말없이 떠나는 가을이 있다. 가을이 주는 그런 풍경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가을이 남겨진 그런 다양한 모습들, 낙엽도 있고 열매도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남겨진 내 모습은 어떨까라는 걸로 많이 반추해 보기도 했고 또 그것을 잊으려고 많이 애를 쓰면서 살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장윤정이 부릅니다. 사랑아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참 오래전에 썼던 시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때 그 추억에 다시 이렇게 젖어보는데요. 참 좋습니다. 밖에 날씨도 참 좋고 햇살도 눈부시게 퍼지고 있는데 그 햇살이 봄을 잉태하고 있는지 느껴지는 햇살의 느낌조차 다릅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가을꽃 구절초라는 시입니다. 가을꽃 구절초. 여기용. 눈을 감고 머릿속에 남는 잔상을 쫓는다. 언젠가 들려주던 옛 이야기들, 배시시 웃음 짓던 입모양, 때로는 크게 때로는 수줍은 듯 잠시 부는 바람에 고개만 끄덕끄덕. 하얗게 핀 구절초 꽃들이 지난 계절은 잊은 채 높은 가을 하늘 아래 나지막이 맴도는 고추잠자리 동무 삼아 하얀 향기를 날리고 있다. 검은 머리 하얗게 쇠는 줄도 모르고 살아온 세월, 희게 변한 머리카락 풀어헤치고 이제 뜨거운 가을 태양을 가슴으로 안았다. 남은 시간 또다시 기쁜 희망으로 꽃을 피워 오래도록 변치 않을 행복으로 남기고 싶다. 까맣게 타도 좋을 사랑으로 남기고 싶다. 가을 꽃 중에서 구절초가 참 예쁘죠. 하얗게 소금 뿌린 듯이 그런 모습을 보면 괜시리 가슴이 숙연해지기도 했고, 이른 아침 특히 잔잔한 안개가 퍼지는 그런 구절초 꽃 공원에 가서 이렇게 꽃을 보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그런 아늑함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초 꽃의 하얀 꽃잎을 보면서 변해버린 그런 세월을, 지나가버린 그런 세월을 제가 많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 머리도 그 시점에는 흰머리가 많이 나고 있었으니까요. 자, 세월은 이렇게 비켜가질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세월을 얼마만큼 잘 사용하고 알뜰하게 내 것을 만들고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자, 이어서 빈 바랑에 산을 담다 읽어보겠습니다. 빈 바랑에 산을 담다. 여기용. 신선이 되기가 참 쉽다. 잠시 무거운 마음을 하늘로 날려보내고 일상에 젖은 서글픔을 바람 속에 담으면 바로 신선이 되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 멀리 안개구름 바라보며 오르고 또 오르고 흘린 땀방울 시원한 바람에 오싹한 슬픔 남기면 어느새 발 아래 구름을 딛고서 있는 나를 본다. 짜릿한 황홀감, 온몸으로 번지는 오르가즘, 산을 오르는 내내 몇 번씩 신선이 된다. 피부를 통하여 배출되는 온몸을 적시고도 남을 땀은 켜켜이 쌓인 내 삶의 아픈 파편들이다. 장갑 낀 손 들어 쓱 문질러 닦아내고 또 닦아내고, 그럴수록 가벼워지는 기분은 신선이 되고 있다는 증거인지 모른다. 구름을 밟고 바라보는 선계의 풍경들,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 어깨에 걸머진 바람 속에 또 다른 사랑을 담는다. 네, 제가 산에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참 이렇게 느꼈던 그런 건데요. 배낭 속에다가 산행용품을 이렇게 가득 채우고 집을 나설 때 그 기분이 마치 신선이 되는 그런 기분이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산에 가면 그렇게 좋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이야기한 겁니다. 굵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열심히 산을 오르다가 숨이 턱에까지 차고 나서야 탁 트이는 그런 조망을 만나게 되면 진짜 그때는 그 짜릿한 황홀감, 온몸으로 번지는 그런 오르가즘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곤 했었습니다. 이 작품이 제1회 글본문학상 수상작품이라고 돼 있네요. 글본문학상,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상입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탈각, 껍질을 벗다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탈각, 껍질을 벗다. 여기용. 거친 나무 등골에 말라붙은 매미 껍질을 보았다. 매미는 어디로 갔을까? 한여름 그 짧은 계절에 밤낮으로 노래 부를 희망에 바짝 마른 껍질을 벗고 하늘로 숲으로 날아들었다. 목이 쉬도록 부르고 또 부른 노래는 오랜 기다림으로 가슴에 남는 절규다. 과감하게 벗어던진 갑옷, 그 순간 다시 태어난 기쁨, 행복감을 노래 부르고 있다. 매미가 껍질을 벗고 허물을 벗고 성체로 변해서 잠깐의 그런 여름을 즐기는 모습을 이렇게 시로 남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무 등골에 말라붙은 매미 껍질을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보면서 그 속에 있던 매미는 어떤 꿈을 안고 어디로 갔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 내 마음속에 갇혀있는 그런 답답한 그런 현실 속에서 나도 껍질을 벗고 이렇게 자유를 얻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또 썼던 시기도 하고요. 이런 자연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치환해서 내 삶과 비교해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자연 속에서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그때 가슴 깊이 깨달았던 생각이 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 하나 또 보겠습니다. 비 오는 날 달팽이 한 마리라는 시입니다. 비 오는 날 달팽이 한 마리. 여기요. 비 오는 날 싸늘한 아스팔트 위 달팽이 한 마리 길을 잃었다. 흘러넘치는 빗물에 목까지 잠기고 턱턱 막히는 숨을 참느라 더욱 단단해진 껍질 속에 숨는다. 갑자기 불어난 빗물, 훌쩍 그 몸뚱이 들어 저만치 내동댕이 치고, 그리고 잠시 조용한 틈을 타 빼꼼히 내민 촉수로 아직 살아있음을 가늠해 본다. 꼼지락꼼지락 지친 몸 일으켜 움직여 보지만 차가운 빗방울은 겁에 질린 단단한 몸을 자꾸만 흔들어댄다. 언제쯤 불어난 빗물을 벗어나 잃어버린 둥지를 찾을 수 있는지 그 작은 몸부림이 애처롭다. 달팽이 한 마리가 비 오는 날 어디서 떠밀려 왔는지 나무 풀숲 속에 있다가 빗물에 흘려서 아스팔트 위로 왔는지 거기서 이렇게 참 온갖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과 닮았다 하는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잠시 소용돌이 치는 빗물이 지날 때면 단단한 껍질 속에 꼭꼭 숨어서 그 순간을 모면도 했고요. 또 그 빗물이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희망을 찾아서 두리번거리는 시선으로 주변을 살피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내 모습과 많이 닮았다 하는 느낌도 가졌더랬습니다. 자, 시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갯벌 속의 삶이라는 시입니다. 갯벌 속의 삶. 여기용. 너는 나를 미워하지 마라. 푹 꺼지는 갯벌 위로 갈매기 떼 내려앉거든 버려졌던 내 몸 하나 제대로 추슬러 순간처럼 다가올 마지막 순간을 모래 속으로 숨기거라. 턱턱 숨막히는 검은 갯벌 위 바람구멍처럼 뚫린 작은 구멍 속엔 구겨진 삶이 피난을 왔다. 호미 하나로 그들의 피난처를 사정없이 파헤치는 나는 무호가 철거업자가 되어 있었다.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 데리고 서해안 어느 바닷가를 찾았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호미로 맛조개를 그렇게 많이 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소금 뿌려가면서. 그때 그 맛조개의 입장에서 한번 좀 써본 시입니다. 갯벌 속에서 보는 그런 작은 세상이지만 그들 눈에는 참 엄청나게 크고 넓은
세상이었겠죠. 거기를 무차별하게 모래를 뒤집으면서 맛조개를 찾아 헤매다 보니까 나는 그들의 피난처를 사정없이 파헤치는 무허가 철거업자가 되었던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자, 시 한 편 더 보겠습니다. 너를 위한 기도입니다. 너를 위한 기도. 여기용. 기다려라. 언제가 될지 모를 그날까지 묵묵히 기다려라. 조급해한다고, 그래서 밤잠을 설친다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라. 생각이 머무는 곳에 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퍼질러 앉아 그냥 기다려라. 계절이 가고 오듯이 언젠가는 다시 품으로 돌아오리라. 하늘과 땅이 만나 뜨거운 정념을 불태우는 그곳에 뒹굴며 함께할 그날이 올 것이니 조금이라도 남은 기운이 있거든 그날을 위하여 남겨두어라. 기다려라. 이렇게 조급해하는 내 마음을 기다려라 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독이고 억누르고 조급해하지 말자고 이렇게 했던 기억 살아납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음이라는 말과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여유가 생기면 하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지, 시간이 나면 또는 상황이 좋아지면 하지 하고 미뤄온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행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용서, 화해 혹은 단순한 모든 것들이 그럴 텐데요. 그런 즐거움들을 나중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고 나니까 대부분 다시 오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때가 되면 아마도 많이 살아온 후일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몸이 따라주지 않거나 마음이 먼저 다쳐버린 후에야 깨닫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준비가 끝난 뒤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되고 살아온 날이 후회로 남게 되는 겁니다. 70살이 넘어 가장 후회되는 것 1위는 돈을 못 번 것도 크게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너무 늦게 살아본 것, 그것이 제일 아쉽게 느껴집니다. 선택하지 못했고 미루었다는 아쉬운 감정이 가장 깊게 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사람들은 조용해진답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는 미루지 않기 위해서죠. 지금 하고 싶은 말, 선택하고 싶은 삶은 나중으로 남겨두기엔 생각보다 너무 중요하답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삶을 미루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진성 보릿고개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